안녕하세요. 민정이님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다양한 연령대의 여성 북튜버 3명이 이야기하는 82년생 김지영 이야기입니다. 아, 좋아요. 김지영 책 다들 읽어보셨죠? 네, 다 네. 읽어봤죠. 일단은 혹시 영화는 보셨나요? 영화 영화 보셨어요? 저도 안 봤어요. 근데 우리 영화 평은 할 수가 없겠네. 네, 영화 말고 책만. 예. 네, 저희가 오늘 이렇게 82년생 김지영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는 책을 베이스로 하고 있다는 점. 네. 그래서 논할 포인트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일단은 간략하게 그 결론부터 먼저 짧게 한 줄평. 한 줄 평만 평. 네. 해봅시다. 김지영 82년생 김지영. 제가 읽고 나서 정말 감동이 없었다. 아, 한 줄 감동이 없었다? 감동이 없었다. 저희 잡혀간 거 아니겠죠? 어떤 출판을 하지? 저는 너무 어설프다. 오늘 셋 다 까는 거야? 까는 거야? 미치겠다. 이거 할 때 잡혀간 거 아니야 진짜? 책보다는 제목이 한몫한다. 제목에서 그냥 제목이 제목을 중요하죠. 그렇죠. 소설로서는 좀 아쉬웠어요. 소설로서는 네. 아쉬웠어요. 문학적으로는 솔직히 아쉬웠고. 일단 여기 포인트들 많이 있는데 뭐 간략한 이 책이 준다는 메시지는 뭐인 것 같다를 말해주실 분. 이 책이 이 시대의 여성들이 처한 그런 불평등의 문제를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죠? 맞아요. 시도 자체는. 네. 근데 그 방식이 그냥 나레이션이라든지 문학적인 게 아니고 그 분이 기자 출신이신데 저도 잘은 모르는데 그거를 통계 자료를 보고 이야기를 만들어내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장 보편적인 이야기. 그러니까 82년생의 여자들 중에서 가장 보편적인 이름 그리고 뭐 가장 보편적인 흐름들 있잖아요. 언제 그 인터뷰를 해서 그 통계를 내서 책을 썼다고요? 아니 무슨 통계 자료를 보고 통계 자료를 그냥 보고 자세히 그런 것까지 안 보고 나는 뭐 이 책을 읽기 전에 그 얘기를 하더라고. 82년생 김정이란 제목이 어떻게 탄생이 되었는지 그거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 그러니까 82년도에 태어난 사람들의 가장 많은 이름이 김지영이었기 때문에 그냥 그걸 타이틀로 해둔 것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82년생 정도 되면 저희 딸 우리 아이들 연령대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의 특히나 그 여자가 가지고 있는 힘든 게 애환이 뭘까 하고 이 책을 읽었는데 사실 우리 시대에 비교를 하면 그거는 뭐 아무것도 아니야. 일까지 것 가지고 이게 무슨 감동? 그런 느낌이었지. 예. 그렇겠다. 예, 제 입장에서. 뭔가 역경과 고난이라기엔 너무 약간. 그렇지. 근데 그거는 성격에 따라서 또 다를 것 같다. 꼭 그 나이 또래가 그거를 다 그렇게 겪지는 않거든. 성격이 이렇기 때문에 그렇게 지영이라는 아이가 지 성격 때문에 이렇게 느끼는 거지. 이까지 그게 뭔데? 이런 느낌. 그냥 이런 느낌. 그래서 이게 누구나가 이 책을 보고서는 뭐 느낌이 있지는 않을 것 같고 그런 성격인 사람들만 같이 동감이 아닌 공감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동감은 아니지만 그렇지. 그건 말고는 이게 영화로 나와? 도대체 영화를 어떻게 표현할까 하는 궁금증은 있어요. 이 책을 보면서 감동을 받지는 못했지만 어떻게 표현했을까? 과연 많은 사람이 볼까? 책이 왜 그렇게 많이 팔렸는지도 난 이해가 안 가. 책이 왜 솔직히 유명해졌을까? 그러니까 왜 이렇게 유명해졌는지. 그냥 입을 통해서 그냥 뭐 그렇더라 하는 정도 궁금해서 난 봤을 것 같아 사실은. 그쵸. 처음에는 궁금해서 도대체 뭔데 그랬을 것 같고 거기에 나와 있는 그 지영이가 느끼고 그리고 또 지영이가 한 여러 가지의 그 행동들도 있잖아. 부딪혔을 때 느끼는 거 있지. 그거 별거 아니야. 정면에서 보면 화난 것 같아. 제가 이렇게 이를 악물고 이렇게 그냥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 그러면 이 책이 인기가 있다는 거는 그 연령대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서 그럴까?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만약에 그렇다면 난 조금 심각하다는 생각까지 들더라고.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더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두 분도 절대로 그런 사람은 아니잖아. 그렇게 생각하진 않잖아. 저는 책이 너무 어설프다라고 느꼈던 부분이 뭐냐면 그러니까 이걸 문학 작품으로만 봤을 때 이게 신문 기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캐릭터의 개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원래 문학 작품이라면. 근데 그 캐릭터가 너무 피해의식이 많아. 방금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이 여자가 그 회사에서 화장실 몰카범이 있잖아요. 나는 그걸 약간 충격받았는데 그래서
이 김지영이 퇴사를 하고 화장실 몰카방을 찾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이 회사를 다녔을 때 있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수희 아저씨가 교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제대로 못 잡아냈으니까 젊은 인력을 교체를 한다. 그걸 보면서 좀 슬퍼해요, 김지영이. 그러면 여기서 잘린 아저씨도 어디 갔지? 그런 부분이 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여성에 대한 이야기인데 갑자기 노인이 일자리를 잃은 걸 보는 걸 하면서 여자도 불쌍하고 노인도 불쌍하다. 그 시선 자체가 그러면은 결국 그들을 불쌍하게 하는 대상이 있다는 건데 그것도 나온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남자들이 다 잘랐어? 남자들이 다 여자들을 막 그렇게 바바리맨처럼 했어?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단 저는 그 캐릭터 설정이 너무 어설펐다. 그 일관성도 없어요, 캐릭터가. 언니를 보면서 살짝 그 억울해하잖아. 나는 저렇게 살지 말아 이런 느낌도 있잖아요. 자기 인생은 그렇다고 그렇게 살지도 않아. 너무 일관성이 없고 작가분이 보편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했다고 했기 때문에 나는 이 오류가 일어난 것 같아요. 캐릭터가 너무 보편적이다 보니까 보편적인 것도 아니지 그냥 캐릭터가 그런 감정이 되게 납득이 안 돼. 보편적이라는 사람 자체가 사실 없는 그런 사람이 없는 거잖아요. 건데 그치 그런 게 문제인 것 같아. 좀 그게 너무 근데 왜냐 내가 왜 그 생각했냐면 김지영 씨가 처음에 빙의가 돼서 여자들의 말을 하잖아요. 나는 그래서 되게 너무 신선했어. 처음에 시작했는데 아 여자들이 당하는 어떤 불평등의 문제를 자기가 제정신으로 말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빙의가 되는 게 얼마나 신선한가. 왜냐면 그거야말로 객관적인 표현이잖아요. 우리가 전을 붙일 때도 시부모님 얘도 집에 보내주세요 이런 말 같은 건 제정신을 못하는 말이고 객관적으로 누가 빙의가 돼야 할 수 있는 말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책이 굉장히 객관적으로 하려나 보다 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너무 맹숭맹숭한 주인공을 앞으로 내세우면서 내가 집에서 남편이랑 싸워서 아이 옷을 개고 있는 것도 피해고 싸우는데 왜 나는 옷을 개야 돼? 이런 느낌이고 다 피해요. 아니 이렇게 살면 너무 힘들겠다. 저는 아쉬운 게 아쉬운 것만 말하는 거. 좋은 것도 얘기해봐요. 이거 하고 좋은 것도 얘기하자. 그러니까 나는 소설을 읽을 때 뭔가 꽂히는 문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문장이 멋있었으면 제가 소설을 기대하는 거 소설이라면 진짜 뭔가 우아해 보이든가 감성적이든가 뭔가 진실 뭔가 그런 문장이 좀 확지질하고 내용이 어떻든지 간에 문장이 멋있었으면 기대를 하는데 그런 문장이 없어서 진짜 그냥 뭐 회사 칼럼 신문 칼럼 보는 느낌이어서 이게 왜 소설이라는 타이틀을 달아야지 그냥 뭐 연간 기획 뭐 이런 거지 뭐 르포 칼럼 이런 느낌 에세이 단편 에세이 요즘엔 이렇다고 한다. 그렇지 그런 느낌이어서 일단 문학적 내가 소설에 기대했던 거랑 달라서 그게 했던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 책과 둘러싼 그런 논점을 보면서 드는 생각은 왜 아무도 그래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무엇이다에 주목하려는 게 아니라 이걸 까기 바쁘니까 그래 이 책이 일단 나왔어 그래서 80년대생 여자는 이렇고 뭐 70년대생 이런데 이런 사람들이 지금 다 살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은 일단 약간 힘든 게 지나갔다고 치자 경제적인 어떤 정치적인 뭐가 지나갔다고 치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바라는 뭐 여성상은 가족상은 뭔데에 대해서 얘기한다기보다는 너는 옛날에 이랬고 너는 옛날에 힘들었고 나는 이 얘기 하느라 바쁜 것 같은 거예요. 이 얘기에서 그래 이 책이 그냥 논점만 가지고 왔다고 생각을 해보면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느냐를 보면 그냥 똑같이 서로의 피해의식에 대한 얘기 남자들은 힘들어 늙은 여자도 힘들어 어린 여자도 뭐야 이게 문제가 됐으면은 그래서 뭐가 좋은지 나는 그런 걸 기대한 거야. 이걸 가지고 저렇게 물고 뜯을 거라면 그래서 일단 사실 뭐 위로해주는 방법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걸 겪은 사람이 위로하기는 어렵잖아요. 내가 엄마 세대를 어떻게 위로를 해 내가 저걸 안 살아봤는데 근데 그건 다른 문제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에 대한 게 생각보다 더 되게 적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부분이 얘기가 나올 되게 좋은 타이밍이었거든요. 좋은 타이밍이었어. 빙의 되게 좋았어. 되게 좋은 그게 되게 아쉽더라고. 서로 또 헐뜯느라 이게 끝난. 근데 나는 그래서 이 책이 아쉽다고 어설프다 느낀 게 뭐냐면 우리가 소설이라면 혜준이 말씀하신 기대하는 바가 단순히 사회 문제가 이거다라고 하는 거는 소설이 아니어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영화도 할 수 있고 신문기사도 할 수 있는데 소설이라는 옷을 입고 나갔으면
작가의 어떤 시각이 들어가든지 캐릭터를 완전 피해자든지 가해자든지 해서 우리가 생각할 거를 줘야 되는데 너무 그냥 내던져두고 이거 그냥 보편적으로 통계치에 대한 거거든요. 그리고 작가 자체 그런 시각을 잘 안 준다는 느낌? 잘못 보면은 작가가 이렇게 피해의식이 있나라고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런 뜻이 아니었겠죠? 그렇겠죠? 무슨 페미니즘? 페미니스트 그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를 하는데 뭐 그렇게 따지면 그 옛날 그 시집살이 하던 그런 시대로 가면 더 사람들이 감동을 받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 그렇죠. 지금 현재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겠지만 뭐 그렇게 산다는 게 좋고 나쁜 거는 아니거든. 그러면은 그런 문제를 딱 던져놨을 때 어떻게 해체 나가든지 뭐 아까 한생님이 얘기하듯이 그래야 되는 그게 지금 이래요 이렇대요 82년 모생들은 이렇대요 뭐 그게 그래서 어쩌라는데 그러니까 너희끼리 얘기해봐 이런 느낌을 소설에 주는데 나는 그게 소설 역할은 아니라고 소설로 나왔는데 차라리 그냥 좀 소설이 아닌 형식이었으면 이렇게까지 어떻게 보면 비판 지금 저희는 이제 문학 작품이라고 생각하고 보는 거니까 소설이 아니었으면 그렇게 큰 그런 소설이 아니었어요. 근데 왜로 난 이 생각도 들어. 이게 노이즈 마케팅 아닌가? 근데 그 출판사에서 했다기보다는 그거 페미니즘이라고 몰아붙인 어떤 단체나 그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연예인들이 몇 명 사서 봤는데 그 연예인들 홈페이지 계정에 가서 인스타그램 계정에 가서 악플 엄청난 거예요. 너 그 책 읽었다면 너 뭐 차별주의자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렇게 한 사람들이 노이즈 마케팅 많이 된 게 아닌가. 작가님이 원했던 방향은 아니지만 어쨌든 원했던 방향 아니겠지. 그분도 원한 게 아니었겠지. 원하지 않았지만 절대로. 초반에 이 김정이 빙의가 되는 부분이 너무 좋았던 이유는 뭐냐면 김지영 씨가 좀 수동적인 캐릭터로 나오기 때문에 빙의가 됐어야 됐다고 봐요. 자기 목소리를 내려면. 그래서 시댁 가서도 우리 지영이 좀 보내달라 그렇게 얘기할 때 또 좋았던 게 남편이 지영이 편이잖아요. 그렇잖아. 남편이 일단 심각한 차별주의자가 아니야. 그런데도 그 이야기에서 중간에 나중에 보면 남편이 살짝 차별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씬이 몇 개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일관성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좋은 점 빙의했던 점이죠. 근데 이 책에서는 제일 좋았던 점은 초반에 김재영 씨라는 캐릭터가 진취적이지 않은 캐릭터이기 때문에 소심한데 자기 목소리를 내려면 빙의를 해야만 됐었다라는 설정이 굉장히 좀 탁월하다고 느꼈어요. 근데 그게 약간 일관적이지 않은 느낌이 가긴 갔었는데 아무튼 그래서 큰 기대를 했죠. 근데 난 그 시도는 되게 똑똑한 것 같아. 빙의가 된다. 그래서 네. 저는 그냥 이 스토리를 짜야겠다고 생각한 그게 어떻게 보면 의미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그러니까 이게 82년생 김지영의 평범한 삶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평범한 삶일 거라고 가정하고 꺼내는 순간 사람들이 이건 평범이다, 평범하지 않다, 그래도 혜택받은 거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사실 보통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되게 어려운 게 사람들이 좋은 표현, 좋은 그러니까 이게 보통이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야 이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달라붙기 사실 좋거든요. 아니면은 야 그래도 뭐 4년제 대학 나오고 뭐 잘 살고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되게 다양한 것들을 이게 보통이야라고 던지는 순간 이게 논란이 이게 왜 보통이냐 이 담화가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왜냐면 내가 느끼는 보통이 내 주변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거기 때문에 나랑 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게 보통이라고 생각하지 못해요. 그냥 TV에서 보는 게 보통이라고 그러고 야 TV에서 나온 거 다 꾸며진 거잖아 이런 식의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보통이라는 걸 이 시점에서 딱 한 번 그어주니까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만 나쁜 시댁, 좋은 시댁도 이 정도 기준으로 보면 뭐 이 시험은 좋은 사람 솔직히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이 정도까지 하면 괜찮은 거 아니야? 뭐 이런 점이 있긴 한데 약간 그런 식의 어떤 기준점이 된 것 같아서 저는 되게 좋았어요. 이런 걸 생각해볼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작가분이 똑똑한 건가 그러면? 이게 말해주자면 보통의 얘기를 하는 작가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좀 특이한 캐릭터한테 빠지고 사실 소설이라면 기대하는 게 좀 특이한 면이 있는 거죠. 보통은 이슈가 잘 안 되지 사실. 근데 너무 보통이라서 어떻게 보면 의미는 있었어. 근데 난 되게 아쉬운 거야. 그러면 조금 더 멋있는 소설이 될 수도 있었어. 근데 너무 보통만을 만드는 거에 치중을 해버리신 것 같은 거야. 내가 느끼기에 대해서 논란거리가 있는 것도 좋고 얘기를 이제부터 하면 되는 거죠.
건데 사람들이 이 보통이라는 거에 대해서 되게 예민하잖아요.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통 평균 이하가 되는 거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들이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사실 나쁜 시어머니는 되게 싫은데 내 며느리가 나쁜 것 같아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나는 착한 며느리라고 생각하는데 내 시어머니가 나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누가 절대적으로 나쁘다 못됐다 되게 어려워요. 맞아, 주관적인 거야 정말로. 그러니까 막 네이트판에 물어보잖아. 이거 제가 이상한 거예요? 그렇지, 어. 그렇지. 내가 이상한 사람이 되기 싫으니까 내가 보통의 그렇지. 범주에 정상의 범주에 끼고 싶으니까. 근데 이 보통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그냥 되게 나쁜 사람이 있으니까 너무 억울해 이런 게 아니라 보통의 사람, 보통의 며느리와 보통의 시어머니는 어떤 관계가 가야 되는가도 아무도 약간 다들 막 그러죠. 그렇게 시집살이를 했어 이런 건 사실 감동되고 재미도 있는데 보통 평균은 어떻게 될까 이런 거에 던져준 거 잠깐 정리가 안 되는데 하여튼 그런 거에 대해서 의미가 있고 그런 거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되게 중요한 포인트다. 그냥 그런 건데 그냥 아쉬운 거야. 그리고 이걸 끌고 가는 사람도 또 작가님도 약간 처음에는 약간 당황하신 것 같은 거야. 작가님이 처음에 그 약간 강연이나 이런 거에 나와서 하시는 말씀이 약간 무슨 입장이지? 약간 잘 모르겠는 거예요. 차라리 뭐 좀 강하게 얘기를 하셨다고 했으면 뭔가 좀 방향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분도 약간 당황하시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굉장히 평범하게 쓰시려고 했던 건데 이게 굉장히 이슈화가 되면서 단순하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무슨 여자에 대한 모든 걸 지칭하듯이 무슨 이 소설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 정작 90년대생들이 90년대생이 안 좋아한다면서요. 근데 정작 자기들의 이야기가 아니다. 이건 약간 적절한 중간 관리자 정도에서 보는 90년대생이지.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90년대생이 아닐까 90년대생에 대해서 쓸 수가 없잖아요. 사실 100% 이해가 안 되니까. 근데 그러니까 90년대생들의 반발은 이게 왜 이게 우리야? 이거 하나 읽었다고 너 아는 척해? 이런 식의 반발심이 들기도 한대요. 근데 반대로는 이거라도 읽어야 90년대생이 왜 그런지 조금이라도 이해는 가는 거지. 약간 이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도 소설 쓸 때 그런 이제 보통에 대해서 써야겠다. 보통이 여자 제목이 여자야. 여자 한국 여자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몇 년도에 태어나고 몇 년도생이라고 해서 전부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게 당연히 그렇지. 성격이 그런 성향이 있다 그렇게 이제 불려가는 거지. 다 그렇진 않잖아. 내가 아무리 나이가 60이 넘었다고 할지라도 나의 생각은 지금 30대하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는 거거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또 그래. 60나 먹어서 그런 애들하고 왜 얘기를 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뭐 얘기가 통해? 얘기가 통할 수가 없잖아. 같은 세대에 살지 않았는데. 근데 그거랑 난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거잖아. 과거에 내가 살아왔지만 지금 현재 사는 현대 얘기하면 될 거 아니야. 60대랑 할 수 있는 얘기고 30대랑 할 수 있는 건 다르다고 생각하면 돼요. 네. 근데 약간 그 장점도 얘기해보니까 갑자기 되게 좋은 책인 것 같아요. 장점 얘기했을 때는 쓰레기가 있었는데 감동이 없었다고 얘기해. 제가 삐 해주세요. 삐. 감동이 없었다는 것 뿐이지. 제가 아쉬웠다. 아쉬웠다. 아쉬움만 있는 책이라고 생각했는데 장점에 대해 얘기하니까 되게 의미가 있구나. 그러면 우리가 모든 걸 어떤 시각에 보느냐를 생각해 보니까 또 그런 긍정적인 면이 나타나죠. 좋아. 그러면 우리가 오늘 마지막에 다시 한 문장. 다시 한 문장. 다시가 주나요? 다시 한 문장. 너무 세다 이거. 그렇죠. 그럼 제가 아까 감동이 없었다고 했거든요. 감동은 없었지만 82년생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다. 저는 멋있는 말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어설픈 것은 오히려 나였나? 너무 자책하는 것 같은데? 내가 가장 어설펐는가? 이렇게라도 누군가 책을 샀으면 좋겠다. 오. 책이라는 것 자체가 좀 더 시장이 커졌으면 좋겠다. 유튜버를 많이 찾아놨으면 좋겠다. 맞아요. 난 영어방이 되고 싶다. 맞아. 유튜버가 넓었으면 영어만 그런 캐릭터들도 많이 떴어요. 아무튼 저희 이렇게 해서 오늘 3명의 미녀 북튜버가 요즘에 핫한 신작 아니죠? 핫한 책 한인영생 김지영을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간략히 이야기해보았습니다. 저희 개인 생각이니까 의견이 있으시면 둥글게 달아주시고요. 둥글게. 네, 이걸 통하여서 이 책도 이해를 하고 또 독서에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으면 좋았겠습니다. 네, 오늘 아주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채널 좋아요, 구독 많이 부탁드려요. 네.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